오늘은 바베이컬 설명드릴 건데 영상에 제가 안 나오죠. 오늘은 동료 트레이너 선생님이 영상에 도와주실 겁니다. 자, 바베이컬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머신을 앉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가동범위라는 것 때문입니다. 가동범위라는 거는 실제로 이 모멘텀이란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머신 운동도 그렇고 프리웨이트도 그렇고, 예, 영상에 보시면 선생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보면 손잡이도 있고 저기 원판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축이 있어요. 축. 그럼 이 세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한번 잡고 네, 당겨 보시면 잘 보시면 축이 저렇게 움직여요. 축이 움직이는데 이 원판이 당기고 있어 볼래? 가능하나? 원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이랑 가까워져요. 축이랑.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머신은 설계 자체가 당기면 당길수록 과수축을 방지하게 해놨습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날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당겨볼래? 당기면 당길수록 이렇게 가벼워진 게 축이랑 가벼워져서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당긴 만큼 얘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데, 그럼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프리웨이트에도 적용되거든요. 프리웨이트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바베이컬 설명드릴 건데 왜 머신을 먼저 설명드렸냐, 저런 저항을. 실제로 플레이트 머신이 나온 이유는 이 프리웨이트와 이 역학적으로 가장 유사하게 만들려고 나온 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은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가동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아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축. 그러면 제가 말하는 가동 범위는 사람은 모두 중력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는 쉽게 말하면 무게를 이용하는 운동이에요. 이용하는. 근데 얼만큼 이용할 거냐가 핵심인데, 장력이 존재하는 범위까지가 그 근육의 텐션이 풀리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바벨이든 덤벨이든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팔꿈치가 축입니다. 축. 팔꿈치가 축이고 손이 바벨이 놓아져 있겠죠. 그러면 이 두근은 언제 가장 장력을 많이 받냐면 얘랑 이 지금 바벨이랑 가장 멀어졌을 때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두근의 장력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심지어 여기 들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쭉 청고를 인지하시고 팔을 움직여 보시면 알아요. 쭉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레그 익스텐션이랑 동일하게 팔 운동은 뭐냐면 상완은 고정하고, 1번이 체강 고정, 2번은 상완 고정, 그 다음 뭐 하냐면 전환, 하완 접고 펴는 거예요. 하완 접고 펴. 그래서 청고를 인지하시고 팔을 접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몸 모양 있죠? 얘 몸 모양이 움직이지 않게 이대로 접다 보시면 보통 이 정도 오면 멈추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쭉 가면서 상완도 움직이면서 몸이 약간 뒤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맨몸일 때도 약간 뒤로 넘어갔는데, 얘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들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랑 펜션 갈 때 박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걔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운동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장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이 두근의 장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운동이 되냐면 광배근 운동 하시는 거예요. 광배근 운동. 아니, 물론 내려갈 때 이 두근이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천천히 부드럽게 몸 유지하면서 청고를 인지하시고 팔을 접는 데 초점 두지 마시고 이 모양 있죠? 등, 허리 뒤 이쪽에 여기 모양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팔을 접어 보시면 발에서 무게중심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팔을 접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상태에서 팔을 접어 보시면 속도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신경 안 쓰시고 팔꿈치를 접으시면 어떻게 되냐, 얘 신경 안 쓰고 팔꿈치를 접으면 무조건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1번이 제가 체간이라 했잖아요. 견갑 세팅이 되려면 얘도 견갑을 쓰는 거거든요. 견갑을 쓰려면 첫 번째가 체간입니다. 체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디빌딩은 분할 운동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분할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휴식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휴식을 못해요. 휴식을. 물론 무게가 무거우면은 이렇게 체간을 신전하면서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주의 초점이 설명이 방식이 이어지냐면 첫 번째는 포즈입니다. 포즈. 네.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접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면서 펴져요. 팔이 무조건 낙하해요. 왜냐면 체간이 얘 신경 안 쓰고 팔을 이렇게 접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려갈 때 무조건 속도가 붙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속도가 붙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도 아까 말했지만 과수축을 방지하게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두근은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운동이다. 내릴 때 버텨야 된다. 근육은 신장성 수축할 때 가장 데미지가 많이 받고, 그리고 가동 범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은 이두근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이 나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두근의 장력이 많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팔이 보통 이 정도가 딱 본인 젖꼭지 그 상복부 쪽이 있거든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가슴이 열려요. 사람 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백포즈를 잡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사진 띄워드릴게요. 바깥에서 한 발 뺀 무릎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후면부 컨디셔닝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뭘 희생하냐면 포즈를 하나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후면부 컨디셔닝이 잘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이 작습니다. 그래서 약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스킨의 균등함이에요. 스킨의 균등함.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건 뭐냐면 해당 부위가 사용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하시면은 팔 운동이 아닙니다. 팔 운동이 정확하게 따지면 팔은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왜냐면 범위, 이 모멘텀이라는 게 너무 가까워지면 그 근육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강배근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내릴 때 데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팔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장바구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이두를 쓰냐? 안 씁니다. 쓰지를 않아요. 왜냐면 팔꿈치가 여기 있고 장바구니가 여기 있으면 모멘텀이 내 몸이랑 가까워져 있고 이두랑은 지금 모멘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동범위랑 제가 설명하는 가동범위, 즉 해부학에 대입한 역학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베컬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이 원리를 알고 가시면은 저번 편 등 운동 영상 때 좀 헤매셨던 게 좀 더 이해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머신들 잘 보면 언더그립을 잡는 거는 이렇게 커브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천골 모양을 인지하시고 팔이 이렇게 접으시잖아요. 팔이 굽혀진 상태에서는 이 모양 인지하시고 손목을 돌려보시면 이 75도밖에 안 나오고 돌리면 85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75도 나오면 나머지 스트레이트 바벨 잡으려면 뭐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경관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요. 네,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마찬가지 언더도 똑같죠. 손골만 인지하고 손목 돌려보면 좀 더 이렇게 돌리면 경관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DY로우나 언더그립 종류는 전부 다 이렇게 커브도 돼 있고, 반대로 오버그립 있죠. 걔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이유입니다. 선수나 일반인이나 팔 2개 똑같고 다리 2개 똑같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가 특히 얘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바벨로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언더그립으로. 근데 이 이두 운동에서는 머신도 설계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커브드가 돼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뭐 훨씬 안정적이고 이두근도 잘 타겟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덤벨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얘를 딱 잡으시고 청골을 인지하신 다음에 뭐 하냐면 팔을 접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청골 모양이 움직이다는지, 왜냐면 청골 모양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발에서 무게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청골 모양, 발에 대한 무게 체중 지지 감시하시고, 얘 있죠, 얘 상완은 가만히,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하완 접는다. 접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손목이 돌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추가되냐면 손목 관절 제한까지. 근데 이거는 사실 똑같은 예요. 왜냐면 상완을 제한 못하면 손목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몸 가만히, 2번 하완 접고 펴, 3번은 상완 제한. 그 상완 제한이 손목 제한과 동일하다. 그래서 몸 가만히 청골 모양 인지하시고, 팔은 그냥 접히거든요. 근육에 신경 쓰시면 이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인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딱 멈추거든요. 여기서 더 펴면 어떻게 마찬가지로 손목이 돌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몸 모양 유지하시고 하완 접으시고 펴시고 접으시고 펴시고, 그럼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 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멈추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 되시는데, 여기서 더 가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막 이거는 모멘텀이 1도 없습니다. 1도. 그거는 뭐냐면 중력을 거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스쿼트 보면 막 이렇게 다 앉거든요. 근데 다 앉아 보시면,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자, 멀리 갈게요. 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 보시면 보이나? 알아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이때 힘을 주려면 어떻게, 청골면 인지하시고 적당히 일어나셔야 텐션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견갑 골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만 운동하시면 견갑 골반이 박살 납니다. 그래서 견갑 골반이 일을 안 하니까 누가 일을 많이 하냐면 상완, 그 다음에 대퇴.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스쿼트 보면 맛깔나게 앉거든요. 그러니까 똥꼬 스쿼트라고 하거든, 제가. 똥꼬가 닿을 만큼 맛깔나게 앉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디빌딩을 안 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보디빌딩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포즈 못 잡아요. 약점이란 거는 어떤 부위에 비해서 어떤 부위가 약한 거지, 크기가 약한 거지, 살이 안 빠진다, 스킨이 두껍다, 이거는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으면은 무게가 없으면 못 앉아요. 완전 쭈그려 못 앉아요. 막 뒤꿈치 뜨고 거의 난리 나거든요.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무게 얹으면 잘 앉아요. 그럼 뭐냐면 무게에 깔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머신도 이러한 원리로 과수축을 방지하고,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축이랑 원판이 가까워지니까. 근데 원판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해드린 규칙을 지키시되 속도가 붙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몸 모양 유지하시고 팔 접으시고 펴시고 하는데 속도가 붙지 않게, 이 청골 모양 신경 안 쓰고 팔 접으면 바로 속도가 붙어요. 막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수축과 신장선 끝구간에 아이소메트리 등적성 정지하시고, 왜냐하면 감속해야 되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포즈, 근육 뭐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운동을 하시면은 몸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네, 제가 사진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뭐 저 포함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약점도 많이 보완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러한 운동 방식도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을 하고 나서 충분히 고루고루 섞어서 하셔도 된다. 네, 편식하지 마셔라.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